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갑자기 온라인이라 놀라셨죠? 네, 제가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이렇게 영상으로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최대한 짧게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딱 집중해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중국의 진안 제국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네, 이 사람은 중국 통일 정책을 열심히 펼쳤던 인물입니다. 만리장성을 건설하고 군현제를 실시하고 황제 칭호를 사용했으며 도량형, 사상 등을 통일하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 바로 누구냐면 네, 진시황입니다. 네, 진나라의 이제 시황제라고 불리는 인물인데요. 자, 이 사람은 여러 통일 정책을 펼쳤지만 가혹한 법치주의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의 불만이 크게 생기게 되고 얼마 안 돼서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진나라를 이어받아서 이제 중국을 통일한 게 바로 한인데요. 네, 한에서도 이 사람이 특히 황제 지배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중국에서 최초로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군현제를 다시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한나라 초기에는 군국제라고 군현제와 봉건제를 반반 섞은 제도를 썼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황제의 권력을 크게 강화하여서 군현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자, 이로 인해서 동아시아 즉 우리나라와 일본에까지 이것이 퍼지면서 지금까지 유교가 이제 중요한 사상으로 남아있게 되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쪽에서 중국인들을 괴롭히던 흉노라는 유목민족을 정벌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북쪽 저 멀리 쫓아내게 되죠.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네, 한무제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왼쪽이 진시황, 오른쪽이 무제입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불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불교가 시작된 곳은 바로 인도거든요. 자, 그래서 인도에서 어떻게 불교가 생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살펴볼 거고요. 자, 이와 함께 있었던 인도의 고대 왕조, 네,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 쿠시안 왕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열심히 생각에 빠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부처님,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네, 불교와 성립과 발전 살펴보겠습니다. 불교가 생기게 된 배경은 어, 여러분 너무 오래돼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자, 인도에 아리아인이 들어오면서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 제도를 들여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높은 신분인 브라만 계급이 중심이 되어서 복잡한 제사 의식을 바탕으로 브라만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결국 브라만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사회가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그 밑에 무사와 상인 계급인 크샤트리아 그리고 바이샤 계급이 점점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브라만 계급 중심이다 보니 브라만 계급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 쌓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틈을 노리고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 즉 석가모니라고도 불리는 부처님이 이제 불교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자, 석가모니는 인도 작은 나라의 왕족으로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태어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좀 TMI지만 잠깐만 보고 넘어갑시다. 자, 뭐라고 했을까? 1번, 응애, 응애. 자, 2번, 먼지 같은 세상 부질없다. 아휴. 자, 3번, 하늘 위와 아래, 오직 나만 귀하다. 자, 4번, 하늘을 대신하여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그죠? 대체 부처님은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자, 다들 생각해 보셨나요? 네, 정답은 바로,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하늘 위와 아래에서 오직 나만 귀하다. 네, 이게 중국 측 기록인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 안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오직 나만이 귀하다. 이 세상은 전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니 내가 마땅히 이를 편안하게 만들겠다. 부처님이 세상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태어났다,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부처님은 이제 어릴 때 부족함 없이 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람이 늙고 죽고 하는 모습을 보고서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자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으로 가득 찬 삶에서 괴로움을 없앨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 그죠? 집을 나서는 거. 어, 집에서 도망치면 가출이고 나가면 이제 출가가 되는 건데요. 자, 출가한 뒤에 오랜 수행 끝에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보면은 보리수 아래에서 열심히 고뇌에 빠진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누구나 불성 깨달음을 얻는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카스트 제도에서는 브라만만이
이제 종교적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아니야. 누구나 깨닫고 누구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사람은 다 평등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브라만에게 불만이 있던 여러 계급 사람들이 점점 불교의 가르침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예, 불교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발전한 것은 상좌부 불교입니다. 네, 상좌부 불교는 개인의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네, 부처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열심히 생각하고 참선하고 고민하면은 삶의 괴로움으로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상자부 불교는 마우리아 왕조 시기에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동남아시아 쪽 지역으로 많이 퍼져서 지금도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의 불교 유적들 그리고 불교를 중요시하는 분위기 같은 것들이 남아 있죠. 네, 그리고 불교의 두 번째 종류는 대승불교입니다. 자, 상자부 불교가 개인의 깨달음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대승불교는 네, 중생의 구제를 강조합니다. 먼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자기만 깨닫는 게 아니라 이제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한 평범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들을 구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승 큰 수레바퀴다 이거야. 여러 명을 끌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대승불교는 쿠시안 왕조 시기에 발전을 했고요. 네, 동아시아, 즉 중국, 한국, 일본 지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불교도 이 대승불교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마우리아 왕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우리아 왕조 아까 앞에 나왔듯이 상자부 불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인도의 나라입니다. 자, 마우리아 왕조를 처음 세운 사람은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라는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라고 불리는 거죠. 네, 그리고 마우리아 왕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은 바로 오른쪽 그림에 나오는 아소카 왕입니다. 자, 아소카 왕은 인도의 대부분을 통일했고요. 네, 지방을 지역지역 잘 다스리기 위해 이제 감찰관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망을 정비하는 등 왕의 힘을 강력하게 만들고 중앙의 권력을 집중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 보이듯이 네, 마우리아 왕조 영역이 아주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대부분을 통일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인도 대부분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전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아소카 왕은 이 전쟁에서 죽은 그리고 고통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중에 깊게 반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 앞으로는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 이제 나라를 이끌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상자부 불교를 나라 곳곳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치를 하는데도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고 불교의 가르침을 담은 돌기둥, 불탑 같은 거를 나라 곳곳에 세워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식들이 지금 인도의 상징으로도 여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우리아 왕조, 아스카 왕 이후에 점점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북쪽에서 이민족이 침입해 오고 안에서는 왕의 자리를 두고 싸우고 하면서 힘이 약해지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인도의 고대 왕조는 쿠시안 왕조입니다. 네, 쿠시안 왕조는 대승불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쿠시안 왕조는 누가 세웠냐면 이제 페르시아 쪽 민족인 쿠시안족이 이제 북인도 지역으로 쳐들어오면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죠? 원래부터 인도인이었던 게 아닌 거죠. 이 시기에 새롭게 들어온 민족인 겁니다. 자, 이 쿠시안 왕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은 카니슈카 왕입니다. 오른쪽 금화에 보면 새겨진 인물이 카니슈카 왕이에요. 자, 이렇게 쿠시안 왕조는 북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영토를 크게 넓혀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무역이 많이 발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동쪽과 서쪽을 잇는 중개 무역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크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성공합니다. 자, 이 쿠시안 왕조에서는 대승불교를 널리 퍼뜨리게 되는데요. 자, 그 과정에서 간다라 미술이 발달하고 또 대승불교와 함께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게 간다라 미술이 뭐냐면 헬레니즘과 불교, 인도의 불교 문화가 합쳐진 게 바로 간다라 미술입니다. 원래 불교에서는 함부로 부처님의 상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네. 그거는 가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지역에 잠깐 쳐들어왔던 애들을 살펴보니까 저 그리스인들, 헬레니즘인들은 신도 이렇게 동상으로 만드는 거야. 거리낌 없이.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부처님의 모습을 동상, 그림 등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간다라 미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쿠시안 왕조는 나중에
사상왕조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고 크게 힘이 약해지게 되고 얼마 못 가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간다라 미술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게 간다라 양식의 불상입니다. 자, 확대해서 볼까요? 얼굴 나와라. 이렇게 생긴 겁니다. 얼굴 조금 특이하죠? 보면은 머리카락이 물결 모양 머리카락이 꼬불꼬불꼬불해. 자, 그리고 코도 아주 오똑합니다. 인도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서양인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헬레니즘 문화가 서양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모습에 맞춰서 이제 불상을 제작하다 보니 이런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옷도 당시 이제 서양인들이 입던 이 주름진 옷, 하늘하늘한 옷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이 이제 헬레니즘 시대의 동상이고요. 오른쪽이 간다라 불상, 그리고 더 오른쪽으로 나온 것들이 중국의 불상, 그리고 한국 석굴암 불상입니다. 네, 좀 빠르게 진행을 해 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 학습지 퀴즈 한번 맞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 이해 안 가는 부분이나 궁금한 게 있으면 밴드 통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되는 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